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사연 많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엄마가 딸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에 관한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와 살아가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얼른 취업해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단한 엄마를 볼 때면 잠들 때마다 눈을 뜨고 나면 20살이 되어 있었으면 한 적도 많았으니까요.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엄마와 저 둘뿐인지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저를 밝고 건강하게 키워주셨습니다. 힘들고 고됐던 날들이 추억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며 풍족하지는 못해도 물질 이상의 큰 사랑을 주셨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학창시절 성실한 모습을 눈여겨보셨던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키워주느라 고생 많이 했어. 나 이제 취직했으니까 엄마 일 좀 줄여요. 적은 월급이었지만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첫 월급을 탄 날 저는 엄마와 외식도 하고 옷도 한 벌 선물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해서 번 돈을 이렇게 엄마한테 다 쓰면 어떻게 해? 엄마, 오늘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껴 입는다고 사들인 옷 안 입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엄마는 그런 저를 대견해 하시면서도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저를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낯설기만 했던 직장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도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올랐고 이렇게만 열심히 한다면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쁘던 어느 날 아침, 엄마는 제가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저는 엄마가 아프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왜 그래? 좀 피곤해서 그래. 딸 출근 잘하고 엄마는 조금 쉬었다 식당 나갈 거니까 걱정 말고 얼른 출근해. 피곤해서 그렇다는 엄마를 뒤로하고 출근한 저는 하루 종일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점심밥을 거르고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오늘 엄마가 몸이 안 좋아 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떤가 해서 식당 왔는데 출근 못했네. 많이 안 좋아. 내가 지금 갈까? 일하느라 바쁠 텐데 거긴 또 왜 갔어? 점심은 먹은 거야? 아픈 와중에 제 점심 걱정하는 엄마를 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본 모습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가자고 조르는 저에게 하루만 쉬면 괜찮아질 것을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며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제가 차려드린 저녁밥을 맛있게 드시고는 다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엄마에게 차려드린 마지막 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간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엄마를 위해 저는 밤낮으로 간병을 하며 회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느라 저는 고작 하루에 2~3시간 자는 생활이었지만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병은 점점 깊어졌고 저는 매일 밤 엄마 몰래 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 듯 엄마는 고통스러운 치료에도 제 앞에서는 아픈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해요. 병원까지 와서 아픈 거 참으면 안 되잖아. 아프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쉬니까 아팠던 병도 금방 나을 것 같은데 하루도 쉰 적 없이 일만 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쉴 수 있게 된 게 이렇게 병을 얻어 누워 있는 것이라니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지켜내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퇴근길 문득 바라본 병원 담장에는 개나리 봉우리가 곧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엄마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무슨 꽃이 제일 좋아? 나는 봄에 피는 개나리가 그렇게 예쁘고 좋더라. 그럼 우리 봄이 오면 개나리 꽃 보러 여행 가자.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꽃을 보며 엄마와 함께 꽃 보러 여행 가자 했던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원무과 직원이 저에게 보호자분, 병원비가 많이 밀린 거 알고 계시죠?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계속 입원해 치료받을 예정이시면 병원비 수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간 월급은 모두 엄마의 병원비로 지불했고 언젠가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마저도 병원비로 다 썼지만 갚아야 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5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의 병원비는 제 월급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달까지 수납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를 하기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런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키우는 동안 돈 들어갈 일 많았을 엄마의 심정도 이랬겠지요. 열심히 살아도 늘 어렵기만 한 현실의 막막한 심정이었을 우리 엄마. 엄마는 나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는데 정작 엄마를 위해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가기 전 얼른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기 위해 편의점을 들렀고 컵라면을 사고 주머니에 남은 돈 1,000원으로 로또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당첨에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된다면 우리 엄마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있었을 겁니다. 병실에 돌아온 저는 어제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살아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길을 느꼈는지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 저녁 끼니를 걱정하셨습니다. 먹었어. 끼니 안 거르니까 내 걱정 마요.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잠잠해지더니 다시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없이 우리 딸이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엄마가 딸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늘로 가도 너 걱정 안 하게 하고 갈게.
저는 엄마에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고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엄마에게 병원비를 걱정하는 제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날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엄마, 걱정 안 하게 하겠다는 엄마의 그 말은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영안실로 옮겨지는 엄마를 보며 저는 오열을 하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떠났지만 병원비와 장례를 치러야 하는 돈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는데 온전히 슬퍼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샀던 그 복권이 2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당첨 금액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 딱 그만큼의 돈을 당첨금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제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 없다던 엄마는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고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잠들어 있는 납골당 자리는 창문을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납골당 주변에는 봄이 되면 개나리가 만개한다는 시설 관리자의 말이 내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편히 쉬고 있을 엄마가 봄이 되면 제일 좋아했던 개나리꽃을 실컷 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개나리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오겠지요. 그 봄날에 엄마가 잠들어 있는 이곳에 여행처럼 들려 엄마와 함께 개나리꽃 구경 실컷 하고 싶습니다. 사연 많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